별다방. 안녕하세요. 여기는 별다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순입니다. 무한도전 인문학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소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사정이나 개인의 이익보다가 공공의 일을 우선시한다는 뜻을 지닌 성공구사나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공공을 먼저 위한다는 뜻의 멸사봉공, 지극히 공평해서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의 지공무사, 송량지인 등등의 고사가 연상되는 역사적 사건을 소개할게요. 석작이란 사람은 춘추시대의 위나라 충신인데요. 장공과 항공 시절에 대부를 지냈고 대의멸친이라는 고사를 탄생시킨 주인공이기도 해요. 대의멸친이란 큰 정의를 위해서 친속을 죽인다는 그런 뜻의 고사성어인데,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 등을 포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위나라 충신 석작은 선군인 장공 때부터 충의지사로 이름이 난 대부였고, 장공을 섬기다가 항공시대가 되자 은퇴를 했어요. 황공과 주우는 이복 형제간인데 아우인 주우가 역심을 품고 있음을 알고는 충신 석작이 자기 아들 석후에게 주우와 교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듣지를 않고 주우와 올려 다녔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매를 대기도 하고 집에 가두기도 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하고 달아나서는 주우와 가까이 지내면서 못된 짓을 하곤 했어요. 아버지 석작의 우려대로 주우는 배다른 자기 형인 황공을 시해하고 스스로 군우의 자리에 올랐어요. 이런 주우의 일당이 비록 반역에는 성공을 해서 권력은 잡았지만 민심을 얻지는 못하고 궁한 처지에 몰리게 되었는데, 주우의 참모격인 석후가 자기 아버지 석작을 찾아가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어요. 그러자 석작이 이르기를 주우가 천하의 종실인 주천자를 찾아가서 승인을 받고 오면은 민심이 모일 것이다 라고 일러주면서 하는 말이, 먼저 주왕실과 각별한 사이인 진나라의 진공을 찾아가서 천자를 아련하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진공이 선처해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석후와 주우는 즉시 푸짐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진나라를 향했고, 이 두 사람을 떠나보낸 후 아버지 석작은 몰래 진공에게 밀서를 보냈는데, 밀서에는 주우와 석후 두 사람은 임금을 시해한 역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힘이 없어서 역적의 무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군을 시해한 주우와 석후를 죽여서 대의를 바로잡아 달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진나라에 도착한 주우와 석후는 먼저 진나라의 대부인 자첨을 만났고, 자첨의 안내에 따라서 진나라의 사당에 참배를 하려고 하는데, 사당 문위에는 불충불효, 무덕무의한 자는 출입을 금한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나라에 충성하지 않은 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자, 그리고 덕이 없고 의리가 없는 자는 출입을 금한다 라는 뜻이 적혀 있었던 거죠. 가슴이 뜨끔해진 두 사람은 저것이 뭐냐고 묻자 자첨이
선조께서 남기신 유언일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안심한 두 사람은 사당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때 느닷없이 자침이 자기 군주를 시해한 난신적자를 당장 체포하라 라고 소리를 쳤어요. 소스라치게 놀란 두 사람은 미처 칼을 뺄 틈도 없이 체포되고 말았던 거죠. 진나라에서 이 두 사람을 체포하기는 했지만 막상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망설여졌어요. 이 처벌로 인해서 양국 간의 우호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진 않을까 염려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처벌 문제는 그 위나라에 맡겨서 그들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런 뜻을 위나라에 통보를 했는데 이 통보를 접한 석작이 자기 나라의 모든 대신들을 소집한 다음에 사형 집행인을 즉시 진나라로 파견하고자 서둘렀어요. 이때 한 사람이 나서서 말하기를 주우는 사형하고 석작의 아들 석훈은 종범이 아니니까 사형을 면하게 하면 어떨지라고 하자 석작이 크게 노하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내 아들이라고 봐주자는 거냐 라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주의 제안은 전부 내 아들놈의 지혜에 따른 것이니 사적인 정의에 얽매여서 대의를 그르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누가 가서 역적의 목을 가지고 오겠느냐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자 석장은 지팡이를 짚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서면서 정 그렇다면 내가 이 늙은 몸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외쳤대요.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석작의 의기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가 없었고 대의를 위해서 또 중대한 명분을 위해서 자식도 가차없이 죽이는 그의 충성심에 세상 사람들은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전해요. 고륙의 전까지 끊어버리면서 어지럽혀진 국가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석작. 석작의 그런 희생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왕위 법통을 제대로 개선하고자 했던 충신. 이 충신 석작의 이런 행동은 후세 사람들이 대의멸친이라는 말로 그를 칭송을 했고 맹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누구나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사단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선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 사단이라는 것은 바로 인의예지로서 남을 측은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인의 실마리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수호지심, 수호지심을 의로움의 실마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선한 마음도 무력에 가리게 되면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주가 그 윤리적 범주에 속하는 인의예지의 덕목을 잘 유지하거나 잘 조절해서 선한 본성을 발양했다면 대의멸친과 같은 가슴 아픈 고사가 생겼을까요? 게다가 장공과 주, 그들 부자, 또 석작과 석후 부자 간에도 평상시에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비극의 고사가 생겼을까요? 올바름을 지향하는 덕목을 목숨같이 여겼던 고대인들의 국가관과 충성심, 이것이 위기에 처한 위나라를 본디의 바른 상태로 돌아가게 했고 이런 희생을 감행한 석작을 춘추자전에서는 대의를 위해서 육친의 정을 버린 충성된 신하다라고 평했어요. 군주가 맹목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과 국가의 치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죠. 석작의 의로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추상과 같은 교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춘추시대의 역사서인 자전에서 전하는 대이멸친의 고사였습니다. 대이멸친이라는 고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감하는 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